혹시 이런 적 있어? 회의실에서 다들 고개 끄덕이는데 나 혼자 속으로 근데 왜? 하고 있는 거. 말은 안 했어.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근데 있잖아. 그게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야. 다수가 고개 끄덕일 때 혼자 왜가 떠오르는 건 반항심이 아니거든. 사실 그건 네 뇌가 집단 중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다르게 설계된 거야.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하나 붙였어. 이향인. 그리고 이 설계가 가진 힘이 뭔지 오늘 같이 볼게. 혹시 이런 적 있어? 친구들이랑 모임 나가서 진짜 잘 놀았는데 집에 오는 순간 살았다 싶은 거. 피곤한 것도 아니고 싫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 편해지는 그 느낌. 그게 내향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내향인은 사람 자체가 에너지를 빼앗는 거거든. 근데 넌 사람이 싫은 게 아니잖아. 그냥 물이라는 형식. 그 안에 딱 맞춰 들어가 있는 상태가 지치는 거야. 뉴욕에서 4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한 라미 카민스키라는 사람이 있어. 내 연구 분야 국제 특허만 11개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년 임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패턴이 있었어. 내향인도 외향인도 아닌데 그 어느 쪽 설명도 딱 안 맞는 사람들. 카민스키는 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였어. 이향인. 스페인어로 다른이라는 뜻인 오트로에서 따왔어. 다른 방향을 향하는 사람. 핵심은 에너지 방향이 아니야. 소속 욕구야. 외향인은 물이 한가운데 있으면 충전되고 내향인은 물이 가장자리에서 소속감을 누려. 근데 이향인은 소속 욕구 자체가 현저히 약해. 물 위에 플러그가 안 꽂혀 있는 거야. 소속감이라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쏙 빠져 있는 상태. 네가 해당되는지 잠깐 체크해봐. 하나, 모임에 가서 진짜 잘 어울리는데 집에 오면 세상 편해. 둘, 무리가 의견을 모을 때 속으로 자동으로 왜가 떠올라. 셋, 분위기 맞추는 것보다 내 기준이 더 중요해. 세 개 다 고개 끄덕였다면 너 이향인이야.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냥 내향인, 외향인 어느 칸에도 딱 안 맞는 것뿐이야. 카테고리가 없었던 거야, 지금까지. 근데 왜 다들 이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건지 알아?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1995년에 바우마이스터랑 레리라는 심리학자 두 명이 연구 하나를 냈어. 결론이 뭐냐면 소속 욕구는 음식이나 안전과 같은 레벨의 기본 동기라는 거야. 취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장착한 본능이라는 거지. 왜 그렇게 됐냐면 수렵 채집 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나는 건 죽음이었어. 혼자 사바나에 남겨진 인간은 그냥 죽는 거야. 뇌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집단에서 배제당하면 뇌가 그걸 생존 위협으로 인식해.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가 2003년에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어. 사이버볼이라는 공 주고받기 게임인데 참가자가 실험 중간에 갑자기 게임에서 배제돼. 가상의 공놀이에서 끼워주지 않는 것뿐인데 뇌 스캔을 보니까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뇌 영역, 등 쪽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됐어. 사회적 따돌림이랑 신체 통증을 뇌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야. 무시당했을 때 진짜 아픈 게 기분 탓이 아니었어. 뇌가 실제로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무리 의견에 쉽게 동조하는 건 나약해서가 아니야. 뇌가 집단에서 잘리는 걸 죽음 수준의 위협으로 감지하도록 설계돼 있어서야.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1950년대 솔로몬 애쉬가 실험을 했어. 선분 길이 비교하는 거야. 눈으로 봐도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 근데 미리 짜놓은 사람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면 실제 참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어. 결과가 어땠냐면 참가자의 75%가 적어도 한 번은 눈앞에 정답이 보이는데도 다수 의견을 따라서 틀린 답을 말했어. 뻔히 보이는데 틀렸다고 못했어. 뇌가 이걸 반대했다가 무리해서 잘리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느꼈던 거야. 이게 집단 중력이야. 지구 중력처럼 누구한테나 작용해. 보이지 않지만 항상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중력 안에서 살아. 그게 생존 본능이니까. 근데 이향인은 이 중력이 다르게 작동해. 약하게 걸려 있어. 집단에서 잘릴까봐 두려워하는 회로보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회로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된 거야. 근데 이향인은 왜 이 중력에서 자유로운 걸까? 뇌 구조가 진짜로 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 혹시 이런 적 있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넌 안 해? 소리 들었을 때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다들 그런다는 말 자체가 전혀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멈칫했던 순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이향인 뇌의 작동 방식이거든. 심리학자 카민스키가 이향인 유형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 이향인에게 다수가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따져. 그 아이디어가 논리적인가 아닌가. 몇 명이 지지하는지는 애초에 판단 기준에 들어오지도 않아. 집단의 무게가 자기 생각을 밀어내지 않는 거야. 이게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뇌 구조 얘기야. 인간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영역이 있어.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거나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켜지는 회로야. 2024년에 유타대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는데 DMN이 활성화되면 창의적 사고가 따라온다는 거야. 단순히 관련 있다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로 증명했어. DMN이 먼저 켜져야 창의적인 연결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항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유난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게으른 게 아니야. 뇌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을 본능적으로 찾는 거야.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충전 시간이자 사고 시간이야.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 이항인은 섬에 사는 사람이야. 본토. 그러니까 집단이 있는 곳에 건너가서 잘 지낼 수 있어. 웃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역할도 맡아. 근데 내면은 항상 여행자의 시선이야. 여기 흥미롭네 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거지. 뿌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본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의 선택지로 보는 거야. 독립적 사고 회로가 소속 본능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변이형. 학술적으로 이렇게 불려. 변이형이라는 말이 좀 낯설지? 근데 이게 결함이 아니야. 집단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맥락에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거든. 생각해봐. 주식시장이 패닉이 됐을 때, 다들 팔 때 혼자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어떤 아이디어에 흥분했을 때 혼자 잠깐 이 전제가 맞아? 물어보는 사람. 그게 집단사고에 면역이 있다는 게 뭔지야. 그 내성이 이항인한테는 기본값으로 탑재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반항이라고 오해받는 이유가 있어. 반항이랑은 완전히 달라. 반항이 뭔지 생각해봐. 반항은 집단이 뭘 기대하는지 빤히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을 고르는 거야. 집단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야. 집단이 있어야 반항도 있어. 이항인은 달라. 집단이 뭘 기대하는지 애초에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자체가 자기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거지. 혹시 이런 말 어릴 때 들어본 적 있어? 쟤는 왜 맨날 걷도니? 패거리가 있는데 안 끼고 혼자 돌아다닌다고. 좀 이상하다고. 이항인이 어릴 때부터 질리도록 들어온 핀잔이야. 근데 이건 사회성 결핍이 아니야. 봐봐.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어울려. 역할이 주어지면 빛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가장 예의 바르고 갈등을 안 만드는 유형이거든. 내면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을 뿐이지. 오해의 핵심이 거기 있어. 두려워서 못 끼는 게 아니야. 굳이 끼어야 할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공포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랑 이유 없이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랑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이항인은 후자야. 그 차이를 주변이 잘 못 알아채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게 있어. 평생 왜 저래? 소리를 들어왔는데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었거든. 집단을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해 보이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따라간 것뿐이야. 근데 이 집단, 중력에서 자유롭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거든. 그럼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빈.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 산모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거든. 아이를 낳은 직후에. 산욕결이라는 병으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어떤 병동은 사망률이 18%였어. 10명 중 2명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는 거야. 지금 들어도 끔찍하지? 근데 한 의사가 이상한 걸 발견해.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헝가리 출신 젊은 의사야. 그가 관찰한 거 하나. 의사들이 아침에 시신부검을 하고 손을 씻지 않고 바로 분만실에 들어가고 있었어. 시체에서 바로 산모에게로. 제멜바이스는 직감했어.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제안했어. 손 씻어. 염소액으로. 분만실 들어가기 전에. 결과 사망률이 18%에서 2%로 뚝 떨어졌어. 거의 즉시. 숫자가 명확했어. 근데 당시 의학계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 웃기지 마라. 그때는 세균이 뭔지 몰랐던 시대야. 세균학이 없었어.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물었어.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증명해봐. 뭐가 없는다는 거야? 제멜바이스는 데이터밖에 없었어. 숫자는 있었는데 설명할 언어가 없었어. 시대가 그 언어를 아직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의학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조롱했고 무시했고 결국 동료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어. 그리고 거기서 구타당했고 그 상처가 감염됐어. 47세에 죽었어. 아이러니하지? 자기가 평생 경고했던 바로 그 더러운 상처의 감염으로.
이 이야기가 왜 이항인이랑 연결되냐고. 제멜바이스는 군집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위에 올라서서 다르게 볼 수 있었어. 그 거리가 진실을 보게 해줬어. 근데 거대한 군집은 끝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항인이 가진 양면성이 딱 이거야. 집단이 보지 못하는 냉점을 꿰뚫어 볼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 통찰 때문에 집단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진실이 너무 이르면 진실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아. 그래서 이항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건지 얘기해보자.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고치려 하지 마. 왼손잡이한테 오른손으로 쓰라고 억지로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 글씨는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불필요한 긴장과 고통이 생겨. 왼손을 쓸 때보다 훨씬 덜 자연스럽고. 근데 진짜 문제는 왼손으로 할 수 있었던 뛰어난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야. 이항인도 똑같아. 억지로 어울리려 할수록 에너지가 소진되고 정작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잃을 수도 있어. 두 번째, 관계의 수보다 질. 모두와 어울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 이항인은 그 방향으로 쓰는 에너지 대비 돌아오는 게 너무 적어. 대신 소수와 깊게 연결되는 거. 그게 이항인에게 훨씬 잘 맞는 방식이야. 한 명이랑 2시간 깊게 대화하는 게 10명이랑 가볍게 섞이는 것보다 훨씬 더 충전이 돼.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써. 이거 진짜 중요해. 혼자 있는 시간은 도피가 아니야. 뇌가 충전되는 방식이야. 그 시간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소화하고 다음에 더 잘 연결될 수 있게 해줘.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어. 그게 네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인 거야. 네 번째, 일하는 방식도 생각해봐. 이항인은 오케스트라 단원보다 솔리스트에 더 가까워. 단원은 전체 조화 안에서 자기 파트를 맞추는 게 역할이지만 솔리스트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완성해서 내놓는 게 역할이야. 집단 안에서의 조화보다 혼자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서 강점이 나와.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줬으면 해. 덜 연결된 삶이 아니야. 다르게 연결된 삶이야. 이항인이 관계가 없거나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야. 연결의 방식이 다른 거야. 넓이보다 깊이, 빈도보다 밀도. 이건 결핍이 아니야. 인간은 원래 이항인으로 태어났어. 소속은 학습이야. 집단에 맞춰가는 건 살면서 훈련된 거야. 이항인은 그 학습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야. 기본값에 좀 더 가까운 사람.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 다수가 국에 끄덕일 때 혼자 왜? 가 떠오른 적 있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이항인이야. 인간의 뇌는 원래 집단 중력에 끌려가도록 설계됐어. 다수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혼자 다른 방향을 보면 위험 신호가 울리도록. 이항인은 그 중력이 다르게 작동하는 사람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덜하거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그게 외롭게 만들기도 해. 근데 그게 때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어. 한 번도 무리에 완전히 섞이지 못한다는 느낌. 그게 이항인의 조건이기도 하고 이항인의 무기이기도 해. 그리고 기억해. 고독은 결핍이 아니야. 이항인의 충전 방식이고 사고의 원천이야.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거기서 제일 깊은 생각이 나오고 제일 솔직한 감정이 올라와.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나인데 싶었다면 댓글에 네가 혼자 왜? 라고 했던 순간 하나만 남겨줘. 모두가 당연하게 넘어간 것들. 혼자 이상하다고 느낀 것들. 그 순간이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 같이 확인해보자.